숙제 할만했어? 할만했어? 그래? 야, 쌤 혹시 그거 알아? 쌤 얼굴 좀 많이 부었지 않나? 근데 너 혹시 그 뭐지 레이저 제이머라고 알아? 레이저 쌤이 수업하기 전에 그 레이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자면 그 우리가 세상에 그 보면은 다 색깔이 다르잖아, 맞지? 그 색깔이 다른 이유가 실제로 나중에 너네 중학교 2학년도 올라가서 이제 얘를 확대해 봤을 때 근데 이 입자들이 이제 그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야, 모양이 뭐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빛을 반사하는 빛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 눈에 초록색 빛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쌤 문제 내볼게. 이 검은색 혹시 무슨 빛이 들어옵니까? 검은색? 검은색은 진짜로 빛이 아예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검게 보이는 거야. 저는 하얀색은 뭐냐? 저 하얀색은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그 먼지가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거지. 그럼 쌤 하얀색은 뭐냐? 우리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눈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눈 안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서는 더 밝아 보이는 거지, 하얗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검은색은 우리 눈에 빛이 아예 들어오는 게 없는 거고 하얀색은 실제로 모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밝아 보이는 거야. 그럼 쌤이 갑자기 왜 레이저 얘기를 하냐? 쌤이들아 저번 주 주말에 레이저를 받고 왔는데 이 레이저는 애들 뭐 실제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 호르몬이라는 그 물질 때문에 실제로 그 털이 나는데 이 털을 얘들아 검은색이잖아, 맞지 얘들아? 검은색. 그래서 이 털 나는 세포가 있어요. 털 세포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호르몬 때문에 털 세포가 좀 수염이 난단 말이야, 수염. 그럼 이 수염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면도를 하거나 아니면 근데 시험 아닌데 이거 숙제 시험 아닌데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업하기 전에 잠깐 재미 얘기하는 거야. 쌤 이거 얼굴을 바꿔왔거든, 레이저를. 빨갛죠 얼굴이, 맞죠? 여기다가 레이저를 쐈을 때 검은색은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이 털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얘가 흡수를 다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뜨거워지겠지, 맞죠? 얘 확대하면 너희들 기억나? 전도할 거 아닌가? 전도, 그렇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 주변에 털 나는 이 세포를 열 전달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방법 중에서 전도 복사를 쓰는 거다. 그러면 얘가 열을 흡수했으니까 이 주변이 다 손상을 받아? 다 피부가 손상받는 거지. 쌤 상태야. 그럼 자, 얘가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 털 세포도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손상을 당하면 털은 영구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원리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안게 돼요. 리스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너희도 예를 들어 털을 나게 하기 싫으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털을 영구적으로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털한테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되고 그 에너지 흡수하면은 내가 손상시키기 싫은 것도, 그러니까 손상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것도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빨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그런 원리예요. 혹시 나중에 받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 그 뭐지? 쌤이 예전에 그 뭐지 그 손에 막 이런 거 털 나는 거 되게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혹시 있을 거야, 뭐 이런 살짝 솜털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거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다. 신기하죠? 이런 원리야. 한마디로 우리가 배웠던 열의 전도 방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쌤 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쌤 마취 안 하고 한단 말이거든. 왜냐면 마취를 안 하고 해야 통증을 느끼잖아. 통증을 느껴야 하면 내가 잘 받고 있구나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받았어요. 신기하죠? 원래 보통 사람들 마취하는데 그 의사가 놀래요. 뭐 고객님이 마취도 안 하고 하시니까 저는 마취 안 하고 하는 게 통증 느끼기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으로 보더라고.
세트 얘들아. 세트 맞지 않은 거예요. 자, 얘들아 볼게 해볼게. 진도를 해볼게. 우리 얘들아 우리 요거 하이탑 1권 이거 펴볼게요. 1권 130쪽. 보면서 얼굴 많이 빨개. 아, 잘 모르겠어? 아, 진짜로? 평상시보다 피부가 많이 안 좋았지 않아? 피부가 많이 안 좋았잖아.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끼고 와야 되나? 너희들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와야 되나 고민했단 말이야. 네. 그냥 안 끼려고. 귀찮아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맞지 코로나인데. 자, 얘들 해볼게요. 얘들 130쪽. 얘들 저번에 우리 다 나갔지 맞지? 근데 요거 혹시 너희들 숙제 그 완자 해오면서 할만했어? 얘들아? 이거 진도 나가기 전에 쌤이 그 136쪽 얘들아 오케이 136쪽 요거 진도를 다 나갔는데 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빠르게 복습을 빠르게 해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세 가지 상태가 있었어. 상태라고 한다면은 형상 상자의 모스태자 그 형상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딱딱하게 입자가 마치 가까이 있으면은 입자 사이에 힘이 세야 안 세? 얘들아 엄청 세요. 너는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고 있는 힘이 있다 했죠. 맞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입자 사이에 가까우면은 고체 살짝 벌어졌으면 리퀴드 액체 조금 더 벌어졌으면은 가스 기체 이 세 가지는 쌤이 이 세 가지면 시험 나온다 했죠? 맞지더라? 세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고체로 액체로 변하면은 너희들 알다시피 열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계점을 넘어서 순간 끊어지지 맞지? 움직이지? 이렇게 끊어질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열을 흡수해야 되고 이번에는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려고 하면 열을 빼내야겠지. 왜?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열이 다시 반대로 방출. 뭐 이런 논리였어. 그래서 이름도 배웠지. 너희들 녹아서 풀에 쳐진다. 녹을 윤자에 풀에 짜. 기억나더라? 기억나? 그리고 녹아있던 게 다시 엉켜서 굳어졌어. 엉킬 음자에 굳을 고자 음고. 기억나지 얘들아? 그리고 액체에서 기출할 때는 열을 다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활발해가지고 입자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힘이 아예 빵이 되면서 확 벌어져. 이때 열을 다시 흡수하게 되면서 기체로 변했다 해서 기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 열을 빼내겠지 맞지? 그래서 액체로 변했다 액화. 그리고 쌤이 너 기억나더라? 한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 했죠. 왜냐면 입자 사이의 힘이 매우 약한 쌤이 승화성 물질이 있다 했지 맞지? 기억나? 나프탈렌, 아이오딘, 조아이아이스, 건조한 얼음 맞지? 이 세 가지 이 기억하는 쌤이 맞지? 그래서 실제로 너무 힘이 약한 애들은 열을 조금만 가면 힘이 약하다 보니까 확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한 단계로 올라서 되었다 승화. 얘도 한 단계로 올라서 승화. 이게 총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고 총 한마디로 총 5가지죠 이름이. 이렇게 승화는 중복. 알았지? 그래서 저번 시간 때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너희들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열이 있기 때문에 확산과 증발 이럴 수밖에 없다 했지. 증발이랑 확산 배울 때 증발은 내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유는 실제로 표면이 위에 잡아당길 일이 없지. 그치? 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열로 인해 가지고 조금만 열을 받으면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 때 이렇게 배웠어. 근데 저번 시간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쌤이 그 예시를 좀 못했는데 오늘 한번 예시 잠깐 볼게. 예시하고 넘어갈게 들어. 너희 융해 볼게. 융해. 쌤이 많이 틀리는 것만 해볼게. 많이 틀리는 것만. 혹시 너희들 그 사막에서 옛날에 막 그런 시절 혹시 너희들 알아? 미국에서 이제 본토가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단 말이야. 그 원주민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뭐랄까 약간 견제라고 해야 되나? 견제 같은 거 하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옛날에 카우보이 혹시 들어봤어? 카우보이 들어봤어? 실제로 총잡이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견제를 하는 건데 왜냐면 미국은 원래 이게 각자 하나의 나라였던 거 알아?
각자 하나 이렇게 나라 있어. 근데 그거를 다 합치게 USA란 말이야. 미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 주마다 법이 좀 다른 거 알아? 미국이 원래 연방이라 해가지고 원래 다 이게 합쳐진 나라, 합쳐진 곳인데 이게 위치. 근데 그게 왜 합쳐졌냐면 예전에 그 카우보이라는 그 예전에 그 뭐랄까 그 약간 그 어느 지역에 오면 막 싸움질을 막 해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라를 하나 세운 게 미국인데. 근데 쌤이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너네 그 옛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카우보이 같은 애들이 그 말 타고 다니면서 뭘 얘들이 그 많이 필요했냐면 바로 물이야. 물은 얘들아 실제 우리 인간한테 매우 필요하지, 맞지? 그래서 그 물을 얘들아 그 양가죽에 이렇게 그러니까 담아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양가죽은 말 그대로 양을 죽여가서 양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럼 왜 얘들이 그 양 가죽을 물병을 만들었냐면 물을 담잖아 얘들아. 그러면 양 가죽이니까 놀랍게도 얘들아 그 생명체의 가죽에서 온 물질을 보면 이 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어. 그럼 물이 새냐? 또 물이 새는 건 아니지만 물이 아주 약간씩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맞아 그런 원리야. 너희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완전히 천이 그러니까 물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물이 있잖아. 그 천에 완전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천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 맞지? 똑같이 양가죽도 아주 틈 사이가 약간 살짝 벌어져 있는데 그 틈 사이로 물이 살짝씩 삐져나와. 그러니까 완전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바깥쪽이 물방울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혀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좋냐면 사막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증발할 수 있지, 맞지 얘들아? 그 증발할 때 너희들 뭐가 필요해? 볼까 얘들아?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뭐가 필요해 얘들아? 열이 필요하죠. 액체가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지고 사이가 끊어져야지만 기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열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지, 물방울들이. 주위 물방울들. 그럼 외부가 어디야? 바로 공기 중과 여기 물 안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샤워하고 나올 때 추워 안 추워? 춥지. 왜? 공기 중에서 열을 흡수해요. 또 물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몸에 있던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몸이 차갑지.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실제로 이 양가죽을 쓰는 의미가 뭐냐면 물을 매우 뜨겁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름 좀 시원하게 물을 먹기 위함이라 보면 돼요. 일종의 상태 변화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카우보이들이 정말로 과학자 마냥 이 정확한 원리를 알아서 썼을까? 그건 아니야. 너희들 우리 느낌적 알잖아. 우리 샤워하고 나왔을 때 춥잖아, 맞지? 똑같이 그 카우보이 애들도 물을 실제로 바깥쪽에 살짝 좀 젖은 듯하게 먹으면 물이 완전히 새라는 것도 아니고 가죽이다 보니까 물이 아주 약간의 조금씩 물이 좀 습하게 이게 습하게 좀 옆에 이렇게 좀 촉촉한데, 촉촉하면은 실제로 물이 마치 몸에서 물기를 묻고 나왔을 때 몸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실제로 물도 차갑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과학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떠올려줘야 돼. 알겠지들아?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화하는 예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게 잘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애초에 얘들아 책에 적혀있지도 않죠, 맞죠? 왜냐면 요게 실제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거든. 알겠지들아? 요거만 추가해줘. 알겠지? 머릿속에 추가하면 되더라. 그리고 너희들 그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것만 지금 빠르게 뽑아서 해보자면, 너희들 그 버스 정류장에 뭐 갔을 때 또는 실내에 들어왔을 때 안경 쓰는 사람들 보면 막 안경이 뿌얘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면 바깥에서 얘들아 겨울철 나는 바깥쪽이 추워 안 추워? 춥지? 추운데 안경도 차갑단 말이야. 근데 안경이 차가운데 안경이 실제로 안쪽에 들어가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안경 아래 부딪혀. 부딪히겠지 똑같이? 근데 안경이 차갑다 보니까 안경한테 열을 빼앗기게 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왜냐면 얘가 끊임없이 부딪힐 때 얘가 차갑다 보니까 열을 흡수해가.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돼? 액화할 수가 있는 거죠. 열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더라? 열을 빼앗기면
액화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다. 액화되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137쪽 볼게. 137쪽. 하이탑 137쪽. 얘들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볼게요. 너희들 마른 명태. 명태 혹시 들어왔어, 얘들아? 너희들 부엌국 혹시 들어왔어? 부엌국. 들어왔어, 얘들아? 거기 보면은 약간 먹기 싫게 생긴 막 고기 하나 있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그런 고기 있는데 그런 고기 중에서 명태라는 종류가 있어, 얘들아. 명태. 근데 그 명태가 얘들아 실제로 어떻게 얘를 음식을 조리한 거냐면 간단하더라. 너희들 감을 말린 게 너희들 먹어본 적 있어, 얘들아? 너희들 곶감? 들었지? 곶감을 얘들아 여름에 말리는 거 겨울에 말려? 겨울에 말려야 돼. 왜 겨울에 말려야 될까? 쌤 그때 말해줬나? 감은 일단 영양소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거를 여름에 말리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온도가 높으면 생명체가 살기 좋겠죠? 그치? 그래서 너희들 보통 음식물 저장할 때 냉장고에 저장하지 바깥에 저장해? 아니죠? 그리고 곶감도 똑같이 명태도 똑같아요. 명태도 무조건 여름에 말려주는 게 아니라 겨울에 말려줘야 돼요. 왜? 실제로 썩지 않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겨울에는 실제로 이런 느낌이더라. 겨울에는 이 물이 얼잖아, 맞지? 근데 여름에는 당연히 물이 얼어지지가 않잖아, 맞지? 애초에 여름에 말린다는 건 애초에 그거는 비과학적인 거죠, 맞죠? 썩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실제로 명태든 곶감이든 무조건 승화 예시라 적어줘야 돼. 절대로 기여 안 돼. 알겠지? 얘들아 실제로 시험에서 아무리 명태를 여름에 증발시킨다 말도 안 돼요. 알았지? 맞지? 그래서 무조건 승화의 예시에 넣어줘야 돼요. 알겠지? 명태도 썩지 않기 위해서 얼린 다음에 증발을 시켜서 수분을 빼내는 거야. 예를 들어 라면 스프도 똑같아. 너 라면 스프에 건더기 알지? 건더기 본 적 있지? 얘들아? 그거 약간 파도 있고 뭐 있잖아, 맞지? 얘들아? 이것도 무조건 냉각시킨 상태로 수분만 증발시키는 거야. 애들이 너희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지, 쌤. 근데 얼음도 이거 얼음이라 할게, 얼음. 얼음도 실제로 겨울철 날에 매우 아주 미세하게 증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원리는 뭐였어요, 얘들아? 정확한 원리. 얘들아, 0도씨가 열이 없는 거야? 아니지. 열은 정말로 없는 온도는 0켈빈, 즉 기억나지 얘들아? 마이너스 273.15도. 그치? 우리 우주에는 이 온도는 없어요, 얘들아. 이게 뭘 뜻할까? 우리 우주에서는 얘들아 증발과 확산이 일어나?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얼음도 증발이 일어나. 근데 그 증발 정도가 어때? 평상시보다 매우 작은 것뿐인 거야. 왜? 열이 너무 적으니까. 쌤, 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무조건 뭘로 나타낸다? 온도로 나타내줘야 돼. 쌤, 근데 온도가 꼭 섭씨 온도로 나타내? 켈빈도 가능해. 근데 켈빈은 거의 뭐랄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얘들아 섭씨 온도 나타내는 이거 뭐지? 섭씨 온도가 물이 녹고 어느 점이 0도, 끓는 지점은 100도라 정해있다 했지. 우리는 평상시에 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쓰는 것 뿐인 거야. 그럼 이 켈빈 온도를 언제 쓰냐? 이거는 과학에서 많이 써요. 왜? 얘는 정말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디만 쓰면 우주에 많이 써요. 우주에서. 예를 들어 우주의 온도는 2.7켈빈이라고 불러요. 우주 온도가 실제 그렇거든. 2.7의 뜻은 얘보다 2.7이 더 열이 많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일단 쌤이 저번 시간 때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쌤이 말한 거 좀 얘들아 좀 주의해줘. 쌤 말한 것만 조심해줘. 숙제는 너희들 다 완전해왔죠? 얘들아 오늘 새로운 진도를 좀 나가게 해야 돼가지고 쌤이 오늘 10가지만 얘들아 하고 10가지만 하고 문제를 좀 푸는 걸 쌤이 봐야 될 것 같아. 좀 테스트 겸. 알았지? 얘들아 지금 154쪽 볼게요. 민찬이도 154쪽 요거. 자 얘들아 153쪽 볼게. 154. 상태 변화가 열 에너지. 앞에서 우리 상태 변화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얘들아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열. 그러니까 아까 배웠지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열이 막 필요했죠. 그치? 반대로 똑같은 물질일 때는 기체가 더 열이 많으니까 열을 빼내면 돌아올 수도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는 당연히 열을 필요하고 흡수해야 되고 흡수, 열을 이렇게 열을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열이 빼내야겠죠. 열을 빼내야지만 그 물질이 가까워지면서 붙을 거 아닌가. 너희들 붙게 되면 열이 확 나오게 돼. 왜냐면 입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쌤 말했지. 너희들 입자는 실제로 다 고유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배웠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 비금속은 실제로 예를 들어 가깝다 보니까 힘이 센 애였고 금속은 멀리 붙어 있으니까 그 전기를 띠는 물질이 쉽게 떨어지니까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니까 온도가 쉽게 바뀌고 비열할 때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물질마다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물질이 너무 가깝게 되면은 달라붙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은 힘이 아예 0이 되기도 해요. 힘이 제일 세네, 힘이 제일 약하네. 뭐 이런 논리예요. 알았지? 자, 지금 오늘 이 시간대에 뭐 할 거면 얘들아 한번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응용해 볼 건데 자, 너희들 이 파트가 뭐냐면 지금 열 에너지 앞에서 배웠지? 열이라는 것은 상태를 변하게 하는 그 일을 시키는 애잖아, 맞지 얘들아? 그쵸? 근데 열 에너지를 아까 앞에서 배웠지만 열이란 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이 온도가 낮은 애는 온도가 높은 애보다 열이 적지? 그럼 상대적으로 얘한테 나오는 열이 많을까? 얘한테 나오는 열이 많을까? 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온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열이 나오지? 높은 거 낮은 거 배웠지 너 앞에서 맞지?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했음이 온도가 낮은 애가 열이 안 나오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나오는 에너지보다 얘가 나오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 보니까 얘가 온도가 높은 거 낮은 곳으로 열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높은 낮은 곳으로 간다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들아? 알겠죠? 자, 너희들 그래서 앞에서 끝까지 했는데 우리가 2번 볼게. 아래 거 2번. 물질을 가할 때 온도 변화. 얘는 고체를 가할 때 온도 변화. 보면 실제로 온도가 일정하대요. 자, 이거 그때도 쌤이 그때 말해줬는데 온도가 도대체 왜 일정한지 잠깐 볼게요. 자, 이번 하기 전에 이거 빠르게 봅시다. 그래. X축, Y축. 자, 얘들아 시간을 쌤이 원인이라 볼게요. 보통 얘들아 원인이 다 시간이야. T는 약자가 타임. 그 소문자 T는 쌤이 temperature 이렇게 얘들아 온도. 알았지? 쌤 Y는 의미가 없으니까 온도로 변환해 볼게요. 책임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임있는 것처럼 알았지 얘들아? 자, 당연히 지금 얘 온도는 단위는 섭씨 온도. 알았어, 섭씨 온도. 얘는 시간은 쌤이 분이랄게 분. 단위로 분. 자, 쌤이 고체를 지금 열을 가열한다 이렇게. 가열이 뭐야? 열을 뭐한다? 더한다. 더할 가짜다. 알았지? 자, 쌤이 고체를 지금 열을 가해볼게. 자, 쌤은 온도를 0도씩 할게. 0도에 알았지? 자, 온도를 열을 일정에 간다 이렇게. 자, 일정에서 열을 가는 거야. 일정하게 가는 거야. 알았지? 열을 일정에 가면 온도도 어떻게 증가할까? 당연히 일정에 증가하겠지. 왜? 내가 열을 똑같이 가했으니까. 열을 개수쌤이 다르게 가요. 그 온도가 일정할까? 아니지. 쌤이 온도를 일정에 간대. 그럼 온도도 일정으로 오겠지. 자, 고체인 애를 열을 가고 있어. 쌤이 고체에서 열을 가는데잖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물체가 멈춰버렸어. 자, 왜 멈췄을까 온도가? 자, 쌤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열을 가열하고 있는데 온도가 멈춘다는 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맞지?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왜 일어나야 될까? 생각해봐. 상상해봐. 우리 배웠어. 열의 이동하고 전도 배웠어. 자, 입자가 때렸어. 그럼 이제 멀어지지. 근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힘이 있어 없어? 잡을 때 힘이 있죠. 전기 힘이 있죠. 전기 힘이 다 돌아와. 또 돌아가. 또 돌아가. 때려. 이렇게 계속 열을 흡수할수록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지. 이 사이가 엄청 벌어지다가 한계점을 넘어선 순간 어떻게 돼? 끊어져.
힘이 약해졌으니까 맞지? 이때 봐봐. 원래는 서로의 힘으로 붙들려 있었어. 돌아왔어, 맞지?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갑자기 안 돌아가. 안 돌아가. 너무 한계점을 넘어섰어. 그치? 이때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돼요. 왜? 붙어있던 게 끊어지니까. 이때 매우 빨라지지. 자, 배웠어 너희들. 빠르기가 매우 빨라져. 뭐가 필요해 얘들아? 가속시키는 뭐가 필요해? 앞에서 배웠어 우리 힘할 때. 뭐 필요해? 빠르게 변해 뭐가 필요해 얘들아? 힘이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지 맞지? 그치? 기억나더라? FM이 기억나? 기억나지? 우리가 힘을 가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림에는? 불러봐라. 우리 얘들아 우리 뭐 먹고 왔어? 우리 힘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들아? 애들 우리 막 지금 막 그치 힘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똑같아. 얘들 입자도 갑작스럽게 빠르게 바뀔 수 있을까? 말 안 돼요. 얘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을 내기 위해서. 자 똑같아. 해볼게. 다시 해볼게. 내 논리가 중요해. 논리가 와 갑작스럽게 한계점 돋았어. 끊어져. 이때 빨라져. 힘이 가시지.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죠. 얘가 빨라지는데 에너지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멈춰버린 거야.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게 아니야. 얘도 빠르기가 바뀌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계속 살 수 있어? 못 살아. 왜? 밥 안에는 예전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생명체 중에서 식물이 지가 밥을 못 먹으니까 빛을 안에 저장해놨어.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야. 우리도 결론적으로 빛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도 결론적으로는 고체에서 액체로 갑작스럽게 빨라지는데 에너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멈춰버린 거야. 이렇게 온도가 멈춰버렸을 때 고체가 한순간에 액체로 다 바뀌냐? 그건 아니야. 왜 그럴까? 생각해봐. 얘들아 모든 물체가 다 한순간에 다 끊어져? 아니지. 봐봐. 열을 흡수할 때 어떤 고체가 있어. 열을 흡수했어. 얼음이야. 바깥쪽이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할까? 안쪽이 가장 열을 많이 흡수할까? 바깥쪽이지, 맞지? 그래서 바깥쪽부터 뜯겨나가셔요. 바깥쪽부터 점점 뭘 바뀌어? 리퀴드, 액체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다라고 봐줘야 돼. 변하는 동안 이 변하는 이 시간, 자, 타임 1이라 할게. 딱 갑자기 온도가 멈추는 시간. 그리고 온도가 어느 순간 되다가 타임 2일 때 갑자기 또 증가해요. 자,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 타임 1이랑 타임 2 사이일 때는 왜 온도가 멈췄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온도가 증가할까? 잘 생각해봐. 이 모든 고체가 바깥쪽부터 상태 변화 시작하지. 바깥쪽이 힘이 제일 약하잖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렇지? 바깥쪽이 가장 열에 취약하고 바깥쪽이 힘이 제일 약해. 그럼 바깥쪽부터 천천히 리퀴드, 액체로 바뀌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온도가 증가해. 더 이상 빠르게 바뀔 필요가 있어 없어? 고체가 다 액체로 바뀌면 더 이상 빠르게 바뀌면서 에너지가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아, 타임 2는 리퀴드, 액체로 다 바뀌는 순간입니다. 시험에 나와야 돼. 알겠지? 자, 온도가 멈춘 순간, 고체에서 액체로 변함이 시작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온도가 증가하는 순간, 모두 다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르게 바뀌려고 하는 입자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액체로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쌤, 온도는 뭐였어요? 자, 온도는 우리가 열이 눈에 안 보이지,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입자의 움직임으로 보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온도였지, 맞지? 기억나더라? 입자가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 입자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다.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모든 물질이 다 액체로 바뀌는 순간 이때를 이제 상태 변화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타임 1과 타임 2가 상태 변화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온도를 또 과학자들이 이름 붙였어. 이거 이름을 뭐로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얘가 딱
이 타임 멈 때부터 녹아 안 녹아? 녹았지. 그래서 뭐라 불러? 자, 보통 과학에서 얘들아 어느 지점을 가리킬 때 보통 온도를 가리켜요. 알았지? 왜 그 상태가 변하는 지점이 되게 그러니까 상태가 딱 변하는 딱 그 시간이 과학자들이 봤을 때 나타낼 때 아 얘가 정말로 지금 변하고 있구나를 알려주지 맞지?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녹는 지점의 온도라 해서 줄여서 녹는 점이라 불러요.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온도가 다시 다 녹았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타임 3 때 멈춰요. 자, 이제 또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왜 온도도 멈췄을까? 또 뭐 하셨을까? 기체로 변하겠지, 맞지? 똑같아. 이렇게다가 녹았지 다 녹았어. 움직일 수 다 흘러 액체야. 근데 열을 계속 흡수하면 어떻게 돼? 입자가 점점 사이가 벌어지지. 그러면서 입자 사이 힘이 약해져? 약해져. 이때 힘이 0이 되는 순간 이때는 힘이 있어 없어? 아예 없어져. 확 벌어지는 거야. 이때 또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 빠르게 바뀌려면 힘이 필요한데 힘을 내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온도가 멈춰버려요. 시험에서 주관식 뭐로 써야 되더라? 그러면 상태가 변화할 때 뭐가 필요해 얘들아?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는 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때도 똑같이 기체랑 가스, 기체랑 같이 있어요. 이때 똑같아 얘들아. 이 지점을 뭐라 볼까? 끓고 있지.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이라. 안 어렵죠? 얘들아 기억해야 돼. 무조건 너희들 무조건 과학에서 어느 지점 물어보면 시간이 아니야. 온도야. 과학자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시간은 그냥 뭐 하는 거야? 가열을 하는 시간이잖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끓는 녹는 점은 정말로 상태가 변화했을 때 변하는 걸 알려주잖아. 그 중요하지. 그래서 끓는 점이라 불러요. 이때 온도가 계속 일정해. 에너지가 열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자, 똑같아. 타임 4 때 갑자기 온도가 또 증가해. 왜 증가하지 얘들아? 다 뭐 했다? 기체로 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갑자기 액체를 늘렸어. 근데 힘이 0이 되니까 확 빨라져. 근데 더 이상 얘는 다 빠르지, 맞지? 더 이상 빠르기가 확 증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열이 필요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온도가 더 이상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입자가 계속 그만큼 활발해지는 거야. 자, 얘들 기억해. 온도가 올라가는 도중에서는 입자가 계속 활발해져. 근데 얘들은 활발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바뀌지. 힘이 필요하죠. 열을 사용하죠. 얘네들은 빠르기가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모든 입자들이 활발해지는 거야. 계속. 근데 얘네들은 이제 끊어내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열을 사용해야지만 끊어낼 수 있잖아. 사실은 얘네들이잖아. 끊어내면 입자가 더 이상 활발해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냐면 얘들은 끊어내는데 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가 안 증가하잖아. 너희들 앞에서 배웠지? 열을 할 때더라. 온도는 열이 눈에 안 보여서 나타내는 숫자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온도 낮을수록 입자 운동이 둔하다. 계속 말하지 맞지 얘들아? 이거 중요해 얘들아. 자, 계속 가열을 하고 있어. 근데 온도를 계속 가면 기체부터 더 이상 계속 온도가 어떻게 될까? 일정 부분 생길까? 어때? 얘들아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충분히 멀어 안 멀어? 멀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얘는 열을 가하면 계속 증가할 거야. 더 이상 열을 가하는 의미가 있나 없나? 없어요. 단 너희들 과학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태양과 같이 열을 가하면 너희들 알다시피 그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전기라는 물질이 입자 안에 있다 했잖아. 그게 나중에는 뭐 끊어져요. 태양 안에서는 그렇게 끊어져 있어. 근데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체에서는 열을 가해도 온도가 계속 증가할 뿐이지 온도가 더 이상 일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까지만 타요. 자, 그래서 타임 5까지만 가열을 하다가 끝낼게. 근데 자, 타임 5부터는 쌤이 뭐 할 거야 이번엔? 찰냉자의 물리칠 강자 냉각해볼게요. 냉각이란 들어봤잖아. 냉각하다. 자, 이번에는 온도를 냉각해볼게요. 다시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하게 내리다, 일정 열을 빼낸다 할게. 그 일정의 감소에 아니 다르게 감소해? 일정의 감소에 열 일정을 빼내니까 자, 일정이 빼내. 자, 이때 상상해봐. 입자가 기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열을 빼내면 입자 사이가 점점 어떻게 돼? 가까워져요. 왜 가까워지지? 입자가 둔해지면은 충돌했을 때 많이 멀어, 조금 멀어져? 조금 멀어지.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붙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봐, 지금 똑같은 가스가 맞췄는데 놀랍게도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이 끓는 점 있잖아. 이 끓는 점과 똑같은 지점에서 온도가 멈춰요. 도대체 왜 똑같은 온도에 멈춰야 될까? 우리가 온도 왜 멈추는 줄 알잖아. 왜 온도 왜 멈춰야 돼? 일단 왜 멈추지 못해. 왜 멈춰야 돼? 아까 원래 똑같은데. 에너지를 뭐 했어 이번에? 자,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방출할 줄 맞지? 근데 냉각하고 있어. 온도를 빼내고 열을 빼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순간 빠르기가 갑작스럽게 확 감소하는 거지. 확 감소하지. 봐봐. 냉각은 그냥 이 빠르기가 일정한 감소하지. 근데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붙지. 원래는 이렇게 활발했는데 붙어버려. 붙어서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빠르기가 확 감속해요. 즉 가속을 하게 돼. 가속을 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필요하게 돼? 에너지가 필요하지. 근데 이번 반대로 얘는 빠르기가 확 감소하니까 힘이 확 빠져. 힘이 얘들아 확 빠지면 뭐가 나가는 거야? 열이 확 나간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열이 나가다 보니까 냉각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낮아지게 되는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하다. 자, 원래 얘들아 냉각하면 온도가 계속 떨어져야 돼. 계속 떨어져야 돼. 근데 왜 온도가 안 낮아져? 자, 뭐라 쓸까요? 원리는 비슷해요. 상태 변화할 때 뭐가 방출해?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온도가 내려간 거를 막아버린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럼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왜 끓는 점과 그러니까 온도가 가열할 때랑 냉각할 때 왜 항상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온도가 일정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같은 물질은 이 입자 안의 구성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근데 입자 안에는 쌤이 전기를 띠는 물질 있다 했지. 그러면 같은 물질은 당연히 입자 안에 있는 전기를 띠는 힘이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힘이 같기 때문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이 지점도 같은 거야. 왜? 얘들도 이 한계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 그 액체를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온도가 이 정도지. 똑같아. 냉각할 때도 얘가 기체에서 액체로 딱 힘이 달라붙는 그 힘이 같은 거야.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같은 물질 사이에는 힘이 같아? 같아서 그래요. 입자 사이의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항상 냉각하거나 가열했을 때 일정할 수밖에 없다.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근데 얘들아 쌤이 하나 문제 낼게. 만약 얘들아 이건 어때? 만약 얘들아 이 끓는 점과 녹는 점 이 상태 변화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얘도 짧을 수도 있는데 또는 냉각할 때도 얼 때도 그러니까 액체로 변해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상태 변화한 시간이 짧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많이 가 있다. 자, 봐봐.
어떤 물체를 보면 똑같은 물체인데 뭐 이래. 이거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봐봐. 근데 이 지금 상태 변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나타나냐면 상상해봐 얘들아.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바깥쪽부터 얘들아 점점 뭐해? 녹아 안 녹아? 녹지. 근데 바깥쪽이 가장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녹지. 이 원리는 뭐였어? 징발이랑 똑같지. 징발이 어디만 일어나더라? 액체? 표면만 일어나지. 그치? 자 봐봐. 얘들이 만약에 고체가 덩치가 작았어. 얘보다 작지? 그럼 당연히 상태 변화인데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 얘가 오래 시간 걸려. 오른쪽 왼쪽? 왼쪽도 오래 걸리지. 똑같은 거야. 안 그렇지 얘들아? 이 상태 변화 시간이 짧다는 것은 질량이 작다. 상태 변화 시간이 길다? 질량 크다.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지 이건? 자 시험에서 이거 또 나온대. 알았지? 집쌤이 나오는 거 원리 되게 살짝 당황했어. 상태 변화 시간 시험 나오고 왜 항상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열이랑 냉각할 때 똑같냐? 같은 물질, 얘는 힘이 같아서 나오고 왜 항상 온도가 멈춰야 되냐? 말했지만 상태 변화할 때 가열할 때 연에너지 사용하고 냉각할 때 연에너지를 방출 때문에. 얘들아 안 어렵죠? 할만하지? 얘들아 쌤이 딱 10분만 하고 싶어요 얘들아 10분만. 자 집중해볼게요. 자 이때 이 타임 맞아야지 쌤이 타임 6일 때 온도가 딱 멈췄어. 멈췄는데 아까 쌤 뭐라 했어? 기체에서 뭘로 변하고 있었죠? 액체. 오케이. 그래서 액체랑 기체 같이. 자 시험에서 나오겠지 이것도. 온도가 증가할 때는 상태가 하나밖에 없지. 왜?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치? 근데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얘들아 왜 일정해? 상태가 변할 때는 얘들아 실제로 가열할 때는 갑자기 확 빨라져야지. 맞지? 빠르게 확 바뀌려면 열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힘을 내야 되니까. 맞지? 반대로 갑자기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확 붙어. 이때 확 힘이 감소하지. 확 열이 나가지. 똑같은 원리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요거 무조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상태가 두 가지다. 시험 나온대. 알겠지? 온도가 증가할 때는 온도가 변할 때는 상태가 한 가지다. 알겠지? 증가든 감소하든. 자 다시 타임 7일 때 갑자기 또 온도가 감소해. 자 뭐라 적으면 돼? 왜 감소하냐? 뭐라 적으면 돼? 상태가 다 뭐 있다? 변했기 때문에 열에너지를 그러니까 열에너지를 방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면 돼. 이거 맞지? 얘는 뭐라 적으면 돼? 상태 변화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럼 얘는 온도 왜 일정해? 똑같다. 열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얘는 방출 때문이다. 알았지? 자, 이것도 해볼게요. 얘가 또 온도가 언제 딱 멈춰버려? 자, 일단 액체가 다 바뀌었지? 언제 멈춰야 되더라? 똑같이 녹는 점과 같을 때 온도가 멈춰버려. 타임 A 때. 자, 왜 일정하게 들어? 왜 일정하게 멈추지?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은 뭐가 똑같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힘이 끌어당기는 힘, 그거를 인력이라고 불러요. 인력이 같기 때문이다. 알았지? 아니면 얘들아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같은 물질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도 돼. 알았지? 안 어려워.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입자는 내용물이 똑같다 했잖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입자 사이 힘이 같기 때문이다. 이까지 적어주면 좋아요. 알았지? 근데 사실 같은 물질을 적어도 돼. 자, 다시 액체가 액체 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같이 있죠. 그래서 또 바뀌는 동안에 또 온도가 일정해지죠. 왜? 열은 나가니까. 원래 온도가 멈추면 되는데 안 되죠. 냉각하면 온도를 올려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낮춰지고 얘도 원래는 계속 올라가야 돼. 맞지? 근데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타임 9에 갑자기 또 온도가 내려가. 왜 내려가지? 다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안 어렵지 얘들아?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얘들아 아마 근데 어디 나오냐면 또 이렇게 시험에도 나올 뿐더러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수행평가 많이 나와요.
일단 수행평가 포기하면 안 되지, 맞지? 수행평가 나올 때도 쌤한테 조금 도와달라면 도와준단 말이야, 쌤이. 그래서 수행평가도 얘들 좀 잘해둬야 돼, 알겠지? 자, 너희들 요거 중간 잘라서 여기는 지금 열을 더하고 있고 가열, 여기는 열을 빼내고 있죠. 근데 열을 가하는 상황이라도 온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안 증가는 일이 있고, 온도를 낮추면은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는 상황도 있어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물리할 때 배웠어. 힘을 내려고 해, 빠르게 바뀌려고 해, 빠르게 확 감소하려고 해. 그러면은 빠르게가 확 바뀌려고 하면 힘이 필요한데 힘을 내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 에너지, 맞지?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 멈췄고, 이번에는 빠르게 확 감소해, 힘이 확 떨어졌어, 열이 확 나갔지. 열이 확 나가면 어떻게 돼? 우리 빠르게를 변하게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만약 쌤이 에너지 없으면 힘 낼 수 있어? 근육이? 못 내요. 똑같은 걸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이 과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고,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 자아가 없는 이 입자들도 똑같이 이 열 에너지라는 애들이 똑같이 현실 적용이 된다는 말을 쌤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들아, 다 있어. 자, 이제 우리 책만 싹 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자, 얘들아, 154쪽 고체를 가할 때 얘들아 일정이 유지된다. 쌤 말했죠? 핑크색만 봐, 핑크색만. 자, 고체 일정이 유지를 까다. 뭐라 했어 쌤이?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됐다. 나오죠 얘들아? 열에너지 사용됐다. 자, 이것만 적어주면 돼. 열에너지를 사용했다. 쌤 상태 변화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자, 고체에서 액체 넘어가서 융해. 근데 적어도 되긴 하는데 막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적어주면 돼. 상태 변화를 하는데 열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알았지? 근데 학교에서 상태 변화를 적으라면 적어주긴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사용한다. 너희들 그 왼쪽 얘들 잠깐 볼게. 왼쪽 열에너지 크기 잠깐 볼게 얘들아. 온도,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될수록 열에너지가 크다. 근데 이게 넌 알다시피 우리 이걸 알고 있어.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갈수록 열의 활발함이 다르지. 그치? 그 말은 뭐야? 만약에 똑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기체가 더 에너지가 많은 상태, 적은 상태야? 많은 상태야. 자, 놀랍게도 너희들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달라요. 왜 그러면 고체는 얘들아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깝지. 그럼 서로 가까우니까 서로 힘을 세게 받지. 그럼 서로 움직임 두네 안 두네? 두네요. 알았지? 그래서 각자 물질이 그러니까 각자 물질이 지가 갖고 있는 순수한 에너지가 다르다는 뜻이야. 똑같은 온도일지라도. 그래서 너희들 그 아래 거 생각해 볼게. 0도 얼음, 0도 물. 야, 얘들아 이게 좀 헷갈리죠? 자, 얘들아 봐. 여기 안에는 지금 모두 다 입자가 활발함이 같아요. 0도인 자 얼음을 이렇게 얘들아. 얼음은 예를 들어 얘들아. 얼음도 0도, 얼음도 물이야. 그러니까 물도 0도야. 왜? 이제 막 녹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누가 더 열이 많다 그러니까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무조건 물이 많다고 해줘야 돼. 왜 그럴까? 물은 실제로 입자 사이가 얼음보다 고체보다 벌어서 안 벌어졌어? 벌어져 있지. 힘이 약해. 근데 얼음은 고체가 붙어 있지. 힘이 영향을 서로 세게 줘요. 그래서 똑같은 온도일지라도 묶여있는 온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뭐 범모랑 지우랑 뭐 루이가 있다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어. 근데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집주인이 꼭 여기 집주인이 그 뭐지 볼펜으로 딱 끄면서 여기에만 놀래. 자, 이때 봐. 여기에만 놀 때랑 이 선을 지우고 선을 한 10배 크기에서 더 크게 키웠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자유로워? 10배의 큰 게 더 자유롭지. 고체도 입자 사이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마치 좁게 그린 원이랑 똑같은 거야. 온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이상할 수 있는데 고체는 입자 사이 가까우니까 서로의 힘을 세게 영향받아. 맞지? 그래서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액체보다는 열이 적어요. 근데 액체인,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는 입자가 활발하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랄지라도 열이 더 많은 상태로 보면 돼. 왜? 이런 느낌이죠. 자, 하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기가 확 빨라지지. 이때 이 순간에 얘는 지금 고체에서 해방됐잖아. 힘에서 해방됐지. 아까 더 자유도가 높은 그 원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온도랄지라도 상태에 따라서도 열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야, 말은. 그래서 0도인 얼음보다 0도인 물이 더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똑같은 0도라 할지라도 상태를 안 보면 이제 틀려. 알겠지, 얘들아? 꼭 기억해줘. 자, 너희들 그 오른쪽 볼게요. 155쪽. 155쪽 얘들아. 액체를 가열할 때 얘들아 원리 똑같은 것 같아. 아까 앞에 거랑 똑같아. 자, 똑같아. 왜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해 얘들아. 자, 왜 상태 변할 때 뭘 사용했어? 열에너지. 그래서 주면 돼. 끝이야 얘들아. 쉽죠 얘들아? 넘어갈게 얘들아. 탐구 아래 꼽게 얘들아. 실제로 이제 탐구는 뭐냐면 탐구는 과학에서 필수적이야. 탐구 얘들아 뭐야? 탐구. 너희들 150쪽 가볼게. 찾을 탄자에 연구할 구자. 근데 실제로 연구해봤어? 근데 실제로 어때? 온도가 증가도 멈춰? 멈추죠. 어때? 거짓말 맞아 안 맞아? 거짓말 아니죠, 맞죠? 과학에서는 무조건 논리를 근거로 했으면 실험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 안 나와야 돼? 그거야. 오케이, 잘했어. 만약에 실험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럼 그건 사실이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논리를 했으면,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론을 세웠으면 그 이론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실험을 꼭 기반을 해줘야 돼. 이 실험에 기반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야. 사이비 과학이라고 불러요. 알았지? 자, 너희들 3번 볼게요. 열에너지의 흡수와 입자의 배열과 변화 볼게요. 아까 똑같더라. 너희들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든 융해하든 기화하든 승화하든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열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 일어나야 돼요. 알겠지? 상태 변할 때는. 자, 얘들아, 쌤이 이거는 지금 승화성 물질을 한 거야? 승화성 물질이 아닌 걸 한 거야, 이거? 이 그래프는 얘들아 쌤이 승화성 물질을 그린 거야? 승화성 물질이 아닌 거 그린 거야? 얘들아, 승화성 물질은 입자 사이 힘이 매우 어떤 애야? 나프탈렌, 좋아이아이스, 아이오딘 이 세 가지 물질은 힘이 어떤 애야? 약한 애야. 근데 힘이 매우 약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쌤이? 조금만 힘을 가하면 전도했을 때 어떻게 돼? 살짝만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지, 쌤이? 확 버린다 했지. 액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주의죠. 이거는 얘들아 승화성 물질의 그래프가 아니야. 이건 일반적으로 힘이 적당하게 있는 입자들. 승화성 물질은 그래프를 볼까? 승화성 물질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몇 개만 나와. 자, 고체를 시작해. 똑같아. 한다가 얘들아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녹는 점이라는 게 없고 끓는 점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라 부르냐? 그럼 이거는 이름을 안 지었어요. 한마디로 승화할 때 상태 변환 지점이죠,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알았지? 근데 얘들 이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승화는 얘들아, 너희들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인 구간이 두 가지 있어, 한 가지 있어? 한 가지야. 승화는 얘들아 액체 상태가 없잖아, 맞지? 요것만 내 주의해줘. 알겠지? 이거 학교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실제로. 그렇지만 잘 안 나오긴 해요. 자, 너희들 우측하단 볼게 얘들아. 우측하단 물의 온도 변화 측정 장치. 실제로 너희들 이 장치할 때 디지털 온도계, 그러니까 이 삼각 플라스크 들어왔어요. 삼각 플라스크 안에 디지털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뭔 뜻이냐면 디지털 뭔 뜻이 알아줬나? 디지털? 안 나온다? 너희들 혹시 디지트가 뭔 뜻이 알아? 디지털 할 때 디지트가 얘들아 핑거, 손가락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우리 인간이 왜 숫자를 1에서 10까지 쓴 줄 알아? 손가락 몇 개 했어 얘들아? 우리가 10개 했지.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봤나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얘가 손가락 보고 이렇게 셌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을 다 채웠을 때 숫자가 올려 안 올려? 올리지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원래 디지트는 이 핑거에서 왔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거를 숫자라고 쓰이고 있어요. 숫자. 디지털은 얘들아 뭔 뜻이냐면 숫자로 되어 있는 장소. 그래서 장소가 영어로 뭐라고? 영어로 이제 영어로 뭐 스팟 이런 말도 있죠. 뭐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어근 중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AR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여봐야 되나? 뭐라 불러? 디지털. 숫자로 되어 있는 장소. 한마디로 우리 알고 있는 컴퓨터 그런 것도 말하죠. 신기하죠, 얘들아 맞죠? 그래서 디지털은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실제로 숫자로 표시해주는 실제로 그 전기 제품을 말해요. 그래서 디지털 온도계를 통해서 제어. 얘들아, 내가 끓인 쪽 볼게. 끓인 쪽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끓인 쪽. 근데 끓인 쪽은 뭔 뜻이냐면 끓임. 어떨 때 넣는 거야, 얘들아? 끓일 때 넣는 건데 쪽으로 넣는 쪽? 쪽? 내가 이말 들었어?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쪽이 뭔 뜻이야? 뭔가 어느 곳이 뭔가 가리킬 때 말하는 거지, 맞지? 쪽. 그치? 봐봐. 끓임 쪽에 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있어, 없나 있어, 구멍이. 약간 스펀지바. 근데 그 구멍이 뽕뽕 나 있는데, 얘들아, 왜 뽕뽕 나냐면, 너희 봐봐. 갑작스럽게 끓을 때 있잖아. 기체로 바뀌지? 근데 기체로 바뀌면 입자 사이 거리가 확 벌어져. 그 부피가 확 어때? 부피가 커지지? 이때 부피가 커질 때 너희들 어떻게 돼? 물 끓일 때 어떻게 나? 뽀글뽀글 나가지, 맞지? 이때 너희들 만약에 물을 얘들아 끓였을 때 튀었을 때 있잖아. 튀었을 때 그 실험하는 이 사람이 끓은 물체가 손에 튀겼거나 얼굴에 튀겼을 때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해요. 근데 물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혹시 근데 그 불에 잘 붙는 물질 있잖아. 기름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이 끓일 때 있잖아. 튀면 어떻게 될까? 화재 날 수 있겠지, 맞지? 끓이면 좀 왜 넣을 것 같은가? 액체 드실 때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뽀글뽀글이라는 구멍, 맞지? 구멍처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뽀글뽀글이라는 이 구멍 있잖아. 이 공기방울을 얘가 어떻게 하냐면 공기방울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 공기방울 얘들아 생겼을 때 이 사이에 지나가게 만들어. 이해했어? 이 사이 지나가면 공기방울이 돼. 공기방울이 어떻게 되더라? 폭 이렇게 작아진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안에 지나가면 공기방울이 쪼개버려요. 그 공기방울이 작아지면 얘들아 잘 튀어 안 튀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끓인 쪽 얘들아 이거 그 어디 자주 나오면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또 수행평가할 때 나와요. 수행평가할 때 실험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끓인 쪽 넣는 까닭 보면은 실제로 갑작스럽게 끓어오는 걸 막아준다. 한마디로 공기방울을 이렇게 분리시켜버려요. 그럼 공기방울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사고 예방 그리고 사고 예방. 알았지? 안 어렵지? 맞지? 자, 얘들아 156쪽 볼게요. 진짜 미안해. 자, 156쪽까지만 하고 싶게. 알았지,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봐봐. 자, 아까 뭐 했어, 얘들아? 우리 아까 앞에서 얘들아 뭐 한 거야, 우리가? 가야만 했지. 맞잖아. 아까 앞에서 뭐 했어, 얘들아? 융해, 기화, 승화만 했지, 맞지? 근데 이번 냉각할 거야. 근데 얘들아 원리가 같아? 같아. 근데 원리 같은데 얘들아 같은데 조금만 다르게 써줘. 알겠지? 뭐로 써주면 돼? 얘는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를 사용. 얘는 상태 변화할 때 왜 멈췄어? 열에너지가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 거를 막는다라고 적어주는데 말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 맞지? 얘도 온도 멈추는 이유 비슷한데 조금 설명만 다르게 적어줘야 돼. 뭐? 얘는 열을 사용하는 거야. 너희들 열이 나와가지고 온도가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멈췄어. 안 내려가. 근데 그거 얘가 열을 사용했다고 부르면 안 돼. 그럼 막아버린 거야 그냥. 자, 볼게요 얘들아. 책 볼게요. 너희들 냉각할 때 온도의 변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멈춘다. 이유는 말했지만 실제로 열이 방출이 되면은 열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온도가 멈춰버리겠지. 그런 말이야.
탐구해 들어볼게. 탐구. 자, 똑같이 얘들 실험했어. 아까 똑같은 원리야. 아까 앞에서도 뭐 했어 얘들아? 가열할 때 온도 왜 멈췄는지 실험해봤지? 이번에도 뭐 해야 되더라? 이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뭐 해야 돼? 탐구해야지, 맞지? 근데 실제 나왔어 안 나왔어? 똑같이 나왔지? 어때? 사실 맞죠?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잠깐, 얼음과 물을 왜 3대1로 넣었을까요? 얘들아, 왜 지금 우리가 얼음을 녹이는 실험하는데 소금을 왜 넣을까 우리가? 너도 혹시 그거 알아? 바닷물 얘들아, 너도 겨울철 나 호수는 얼는데 바닷물 혹시 얼는 거 봤어? 바다가 왜 얼면 안 돼? 비슷한 원리야. 왜 소금 넣는지 진짜일까? 바다가 얘들 안 얼잖아. 소금을 넣으면 왜 안 얼냐? 왜안 얼냐면 내가 원래 소금은 원래 뭐야? 상태가 고체지, 그치? 근데 너희들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마치 소금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그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게 정말 없어지는 걸까? 아니야. 소금 얘들아 입자가 있겠지. 이렇게 있어. 근데 너희들 혹시 그 기억나? 물을 얘들아 잡아 당기림이 센 편에 속해, 약한 편에 속해? 센 편에 속해. 그래서 쌤이 뭐가 크다 했어? 비열이 크다 했지. 비열에 대해 뭐였어 오랜만에? 다시 해보자. 비열. 비교한다. 열을 비교한다. 너는 열을 많이 먹니? 열을 조금 먹니? 열을 많이 먹는 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럼 얘는 온도가 잘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한단 말이야? 아니 잘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자, 비교한다. 열을 비교한다는 건데 열이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한 애는 온도가 쉽게 변하네요. 아니 오케이, 잘했어 얘들아. 한마디로 열이 많이 필요한 애는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은 그만큼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온도를 올리기 힘들다는 뜻이지. 맞지? 움직임이 잘 되는 거니까, 맞지? 비열은 그러면 물이 높다는 뜻이지, 맞지?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소금을 넣잖아 물에.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비열이 센 애잖아. 막 힘이 세니까 어떻게 돼? 얘를 다 어떻게 돼? 사이를 찢어버려요. 이 사이를 벌려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 소금의 입자 사이를, 자, 물을 세모라 세모. 별이 할게. 별. 소금 입자 사이를 물이 다 달라붙어서 힘이 세다 보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소금의 모양을 안 보이게 만들어요. 넌 이런 말 했지. 우리가 지금 물병이 보이잖아. 물병도 얘들아 입자 사이를 벌리면 눈에 볼까? 과연? 이건 왜 보이지 얘들아? 이 물병 입자 사이가 어때서? 가까우니까 고체일 때 보이지 눈에. 근데 생각해봐. 얘 입자 사이를 벌려봐. 쌤이 뭐라 했어? 입자는 매우 작아서 쌤이 뭘로 나타낸다 했지? 앞에서 본뜰 모자에 모양을 자. 입자 모양 나타낸다 했지. 왜 모양 나타나야 돼? 입자는 매우 어때서? 작아서. 그럼 얘도 당연히 벌리면 눈에 볼까 안 볼까? 안 보이지. 얘들아, 너네 기체가 실제로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바람 맞을 때 부셔 느끼잖아, 맞지? 근데 왜 눈에 안 보여? 입자 사이가 뭐해서? 벌어졌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고체들도 입자 사이를 벌리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자, 다시 해볼게 얘들아. 소금 입자가 있어. 물에 넣었어. 물이 잡아당김 세다 했지? 벌렸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되는 거야. 조금 얘들아, 우리가 왜 현실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좀 이해되나 이제? 너희가 이제 얘들아, 쌤이 계속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비밀을 좀 풀어요. 도대체 이 안에 있던 힘은 원리가 뭔가? 쌤이 약간 말했지. 전기를 띠는 물질이 있어. 전자라는 게. 그래서 얘들아, 쌤이 지금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원래 얘들아 소금은 고체지. 누가 강제적으로 뜯어버렸어 이 사이를. 물이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너희들. 그 소금을 뜯어버린 물이 있어. 그래서 소금물이야. 그래, 소금물. 이 소금물 얘들아, 이 물 주변에 소금 입자가 있어 없어? 사이사이에 껴있지. 그럼 만약에 물이 얼려고 할 때 온도 낮췄어. 물이 연도시 얼어야지. 근데 물이 얼려고 할 때 소금 입자가 사이사이에 박혀서 안 박혀있어? 그럼 원래 일반적인 물보다 잘 얼까 못 얼까? 못 얼어요. 그런 논리야. 신기하죠? 안 어려워. 왜?
물이 얼려가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소금 입자가 뭐 하는 거야? 잡아 당겨가지고 물이 어는 거를 방해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금이 물에 더 들어갈 때는 물이 잡아 당겨 소금을 깨트렸어. 근데 반대로 물이 이번에 얼려가니까 소금이 사이사이 껴있어가지고 물이 달라붙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잡아 당겨놓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얼음과 소금을 왜 3대1로 넣었냐? 왜 소금을 넣었냐? 어는 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 자, 얘들아, 쌤이 아까 안 했는데 여기 얼 때는 녹는 점 부르면 될까 안 될까? 녹고 있어 이게? 뭐라 부를까 이거를? 어는 지점의 온도, 어는 점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자, 얘들아, 요거는 단어가 없어. 근데 요건 단어가 있는데 요것만 단어가 있어. 알지? 얘들아, 냉각할 때는 이것만 단어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어는 점일 때 얘들아,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아 있으면은 그 물질은 어는 점일 때 어는 점일 때 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로 낮춰야만 입자가 붙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거야. 자, 왼쪽 볼게 얘들아. 소금을 넣는 까다. 열의 에너지를 실제로 너희들 소금이 녹으면서 열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래서 소금은 실제로 물을 얼게 하는 거를 잡아당기면서 방해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0도까지 온도 낮춘대요. 즉 바닷물은 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또 바닷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녹아있는 줄 아나? 엄청 많이 녹아있어. 바닷물 얘를 맛본 적 있어? 어때? 맛이? 짜죠? 좀 솔직히 짠 거를 떠나서 소금만 있는 거, 소금만 있는 거 과연 있을까? 약간 맛을 보면 약간 좀 쓴맛도 나고 좀 뭔가 맛이 좀 역겹지 않는 얘들아. 그게 왜 그러면? 왜 그렇게 역겹냐는 얘들아. 소금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너 생각해봐. 바다가 왜 생겼어 얘들아? 쌤도 설명했나? 바다 왜 생겼어? 너 봐봐. 비가 내려. 그럼 봐봐. 비가 땅을 쓸고 내려 안 내려? 그럼 바다는 뭐야 얘들아? 땅이 낮은 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지. 그럼 봐봐. 생각해봐. 땅에 있던 이 물이 다 쓸고 내려가지고 바닷물이 고인 거지. 그 바닷물은 엮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육지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바닷물은 먹으면 건강 안 좋아요. 알고 있나? 되게 농도도 높고, 그리고 너희들 그 눈에 들어가면 눈 어때? 엄청 아프지. 왜 그러면 똑같아. 얘가 실제로 우리 눈에서 물을 잡아당기면서 물을 빼내기 때문에. 이걸 너희 뭐라 부르면 이거를 이런 거 아니라 삼투압. 들어보면 삼투압. 들어보면서 실제로 바닷물에서는 녹아있는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는 아까 뭐라 했어? 얘도 잡아당김이 있지. 그래서 물을 잡아당겨서 눈에 있는 물을 빼내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되는 곳이 일단 바다고. 제일 첫 번째는 너희들 쌤이 말해주는데, 바다 중에서 소금의 농도가 이거를 뭐라 부르면 염분을 부른다. 염분의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이 어딘지 알아? 그 사해 혹시 사해? 사해에서는 눈을 절대 뜨면 안 돼요. 눈을 뜨는 순간 여기 실핏 다 터져요. 왜냐면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면서 실제로 이 혈관 다 터트려요. 그래서 위험해. 사해에서 한번 너희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좋다는 뜻은, 사해는 얘들아 왜 주구사자 썼냐면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생명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들어간 순간 바로 물이 빠져나가지고 절대 못 살아.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도 없고 곰팡이도 없고 아무도 못 살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거나 거기 들어가지고 눈을 뜨지만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쌤도 한번 사해 한번 들어가고 있겠네요. 사해에서 들어가면 그 입자와 물이 잡아당김이 세다 보니까 우리 몸 뭐 하는 줄 알아? 뜨게 만들어. 맞아. 이거 원리가 이거야. 서로 잡아당기니까 우리 몸을 위로 올려버려요. 지들끼리 너무 결함이 세가지고. 생각해봐. 얘도 힘이 세고 물도 힘이 세. 서로 힘이 뭐 하는 거야? 마치 매트리스처럼 들어주는 거야. 신기하다. 얘들아, 다 했다. 이것만 하고 쉽게 얘들아. 너희들 그 아래 거 열에너지 방출과 입자의 변화. 아까 쌤 말했죠? 왜 온도가 이렇게 멈춰? 열에너지가 뭐 하기 때문에? 방출하면 온도가 내려는 거를 막는다.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너희들 왼쪽 볼게. 왼쪽 상태 변화 일하는 온도. 실제로 같은 물질일 때는 똑같은 온도에 일정하다. 자, 아까 배웠지? 왜? 같은 물질은 힘이 같아 안 같아?
같다. 오케이. 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양이 많을수록 얘들아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요. 오케이. 양이 적을수록 짧아요. 오케이. 다 짧아져요. 잘하는 얘들아. 자, 열원. 일단 열원을 말도 나오는데 시험에 너네 그거 기억나? 열원. 열 뭔지 알죠? 더울 열자지. 열에너지 원이 어떻게 뭔 뜻이야? 과학에서 그 국어에서 원이 뭔 뜻이야? 쌤이 그때 막 원 되게 많이 말해줬는데 근원 원자야. 들었을 때 근원 열의 근원지. 한마디로 쌤이 지금 가열할 때 열원을 쌤이 불을 지폈다 할게. 그러면 가열할 때 이 불은 뭐라 불러? 열원이라 불러요. 안 어렵죠? 자, 쌤 이번에 핫플레이트라 부를게. 핫플레이트는 뭐냐면 플레이트가 아니라 너희들 금속 말해 금속. 핫 뜨겁게 만드는 금속이야. 열원은 뭐야? 핫플레이트인 거야. 안 어렵죠? 열원은 말 그대로 열의 근원지를 말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너희들 이름부터 좋았어. 진원 혹시 알아? 진원? 안 들어봤구나. 진원. 진원이 뭐냐면 떨릴 진짜 지진의 근원지 진원이라 불러요 보통. 어쨌든 과학에서 아니라 원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니까 꼭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얘들아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예시 157쪽 하고 우리 마칠게요. 일단 좀만 쉬죠. 힘들죠? 조금만 쉬었다 할게.